미국 F-35 또 결함. 실망스러워 독일 언론 KF-21 전투기 대서특필. 한국산 레이더 전면 교체 로키드 비상. 순수 우리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항공기용 S레이더가 전력화에 돌입했다. 하나시스템은 방위사업청과 한국형 전투기 KF-21에 탑재될 S레이더 최초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계약 규모는 1,100여억 원으로 2025년 8월 말부터 KF-21에 탑재될 예정이다. KF-21S 레이더 양산 사업은 최초 양산과 후속 양산으로 구분돼 추진된다. 이번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하나시스템은 최초 양산 20대를 시작으로 향후 후속 양산까지 안정적으로 S레이더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S레이더는 공중과 지상 해상 표적에 대한 탐지 및 추적 등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최첨단 레이더로 현대 공중전에서 전투기의 생존 및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장비로 꼽힌다. 기존 전투기에 달린 기계식 레이더보다 더 넓은 영역을 탐지하고 공중과 지상의 다중 표적과 동시 교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의 성공이 S레이더 국산화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앞서 지난 2015년 미국이 전투기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한 이유, 국내 기술로만 S레이더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하나시스템이 S레이더 개발에 착수한 지 4년 만인 2020년 시 제1호기를 성공적으로 출고했다. 이후 국내외에서 약 200소티 이상 비행시험을 통해 항공기용 S레이더 성능을 입증하고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첫 양산에 돌입하게 됐다. 박혁 하나시스템 감시정찰부문 사업대표는 하나시스템은 항공기용 S레이더를 개발 및 공급하고 수출까지 성사시킨 국내 유일한 기업이라며 미들급 전투기부터 경전투기급, 그보다 더 작은 무인기까지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항공기용 S레이더 전력화 실적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나시스템은 지난 5월 유럽 대표 항공우주 방산 기업 레오나르도와 경공격기 S레이더 안테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국산 S레이더의 첫 수출을 알렸다. 현재는 국내 최초로 항공용 S레이더의 공랭식 기술을 적용한 무인기용 S레이더 개발을 추진 중이다. 초점 K방산 생태계 내수 전통 방식 못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 제고하라. 대한민국 K방산 생태계 역량은 미국 등 선진국 대비 60% 수준에 불과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최근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요 측면에서 2022년 매출 대비 수출 비중은 12%에 불과해 여전히 내수 위주에 협소한 전통적 방산 생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술 인프라 측면에서도 에드 국방기술품질원 등 정부 출연 연구소 중심의 RD 구조의 한계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연구원 KRD 원장 권남훈 은 5일 글로벌 방산 생태계 최근 동향과 K방산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K방산은 내수 위주의 생태계에서 한 단계 뛰어넘어 수출 및 민간 혁신 주체를 포함한 광의의 방산 생태계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방위산업 생태계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일부 바보들은 아직도 여전히 F-35와 같은 유인 전투기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함에 따라 향후 전통적 방산 생태계에 대한 과감한 혁신이 예상된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방위산업도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강건하고 탄력적이며 혁신적인 K방산 혁신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벌써부터 방산 생태계 선진화에 나섰다. 이들 국가는 2022년 너우 전쟁 등을 계기로 방위산업 생태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각각 방산 생태계 현대화 전략을 발표했다. 미국은 역대 최초로 국가방위산업 전략서를 통해 21세기형 방산 생태계 구축을 선언했다. 유럽도 유럽방위산업 전략서를 통해 이후 회원국 중심의 방위산업 생태계 강화에 나섰다. 두 전략의 주요 추진 방향은 혁신 주체 확대 무기 획득 방식 유연화, 우방국 간 방산 협력 및 공급망 강화 및 전문 인력 확대 등을 포함한다. 특히 기존 방산 혁신 주체 위주 생태계에 민간 첨단 기술 기업, 대학 및 연구소, 금융기관 등 민간 혁신 주체를 포함하고 민간 첨단 기술의 국방 분야 도입 확대를 위해 무기 획득 방식을 다양화한다는 점이다. 이렇듯 미국과 EU의 이번 방위산업 전략은 세계 최고의 군사력 유지를 위해 향후 수십 년간 강건하고 탄력적이며 역동적인 21세기형 방산 생태계로 현대화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KIT 보고서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최근 수출 증가로 생산과 고용 규모가 모두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수 및 기존 방산업체 중심의 전통적 방산 생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수요 측면에서 2022년 기준 방산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은 12%에 그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도 같은 기준 84개 정부 지정 방산업체 중 소수의 체계종합업체가 전체 매출액의 71%, 수출액의 9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전히 방산 중소기업과 함께 첨단 민간 기술 기업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기술 지원 인프라 측면에서는 에이드, 국방기술 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정부 출연연구소가 국방 R&D 사업의 대부분을 주도하고 있다. 자금 지원 인프라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대부분의 2차 보전 및 보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방위산업 생태계 실태조사 2019년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K방산 생태계 역량은 선진국, 미국 100 대비 60% 수준이며 생산성 58.7, 강건성 58.5, 혁신성 63.9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장원준 연구위원은 최근 글로벌 방산 생태계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펴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의 K방산 혁신 생태계 구축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보다 강력한 수출 산업화 정책과 함께 민간 혁신 주체를 포함하는 광의의 생태계 구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혁신 주체 확대 획득 방식 유연화, 인력 수급 확보, 공급망 탄력성 제고, 방산 수출의 지속 가능성 확보, 우방국과의 방산협력 강화 세계적 수준의 방산혁신 클러스터 조성 금융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 등에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 2차 계엄할까봐 국회 헬기 못 앉게 버스 세우고 단전 대비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2차 계엄령 가능성을 우려하자 국회가 군 헬기가 내려 앉을 공간이 없도록 경내에 대형 버스를 세우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늘 밤이 매우 위험하다며 제가 가진 감으로만 보면 윤 대통령이 오늘 밤 혹은 새벽에 또 뭔가 일을 벌이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야권에선 위기에 몰린 윤 대통령이 다시 계엄을 할 수 있다는 소문이 무성한 상황이다.
이에 국회는 정문 안잔디밭에 대형 버스와 승합차 등을 배치했다. 지난 3일 밤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착륙할 공간 자체를 없애겠다는 의도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잔디밭을 시찰하면서 다시는 계엄군이 헬기로 국회에 오는 장면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헬기가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 내려오는 것이 2024년 대한민국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전기가 끊기는 등 유사 상황에 대비해 별도의 비상전원도 준비해뒀다. 국회 건물이 단전되면 45초 이내에 자동으로 발전기가 돌아가고 통신 유지도 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관련 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국회가 폐쇄돼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기 어려운 경우 원격회의와 표결을 하게 한다거나 경찰이 아닌 국회 공무원의 국회의사당 건물 외부 경호까지 맡기는 등의 내용이다. 국회의장의 지휘만을 받는 경비 조직을 따로 신설하자는 법안도 나왔다.